1980년대 고담시티는 극심한 경제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5%를 넘었고 쓰레기 파업으로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시의 어두운 분위기는 아서 플렉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죠. 통계에 따르면 당시 뉴욕, 고담의 모델의 범죄율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서 플렉은 하루에 $12를 버는 클라운 일병으로 정신병원에 다니는 어머니와 비참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대상자였는데 실제로 1981년 미국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예산을 30%나 삭감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억지 웃음을 연습하는 아서의 모습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가식적인 행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서의 유일한 희망은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당시 스탠드업 코미디 씬은 신인에게 가혹한 세계였죠. 기록에 따르면 뉴욕 코미디 클럽의 신인 성공률은 0.5% 미만이었습니다. 아서의 공연 장면에서 관객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그가 처한 사회적 고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이는 후에 조커로 변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하철에서의 총격 사건은 아서의 인생 전환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 범죄는 연간 15,000건 이상 발생했고 이 사건은 그 시대의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아서가 사용한 총은 1038 구경 리볼버로 당시 뉴욕에서 가장 흔한 범죄 도구였죠. 피로 물든 클라운 메이크업은 그의 순수한 꿈이 폭력으로 변해가는 순간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아서는 어머니 페니와의 관계가 거짓임을 발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실제로 페니와 같은 환자들을 잘못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했죠. 특히 아서가 발견한 입원 기록은 당시 정신의학계의 부실한 관행을 고발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아서가 가진 유일한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며 그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됩니다. 머레이 팽크쇼는 1980년대 인기 토크쇼를 모델로 했습니다. 당시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이었던 이 쇼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형식을 취했죠. 아서가 출연한 에피소드에서의 굴욕은 현대 사회의 공개 수치심 문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1981년 미국인 78%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회적 폭력성에 기여한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서의 조커 메이크업은 순수한 예술적 표현에서 폭력적 해방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광대 분장은 고대부터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죠. 특히 피로 완성된 이 메이크업은 1980년대 펑크 문화의 반항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화장실에서의 춤은 광기의 미학을 보여주며 이 순간부터 아서는 완전히 조커로 변모합니다. 조커의 등장은 고담시티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옵니다. 1981년 실제 뉴욕에서는 유사한 반정부 시위가 127건 발생했죠. 시위대에 가면은 당시 빈민층의 익명성을 상징하며 불타는 경찰차는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은 1984년 영국 광부 파업 시위의 실제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머레이 프랭크의 사례는 미국 TV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방송사고가 빈번했는데 1987년 FCC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커의 이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미디어가 조장하는 가식적인 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정신병원의 마지막 장면은 관객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아서 플렉의 이야기는 진실인가? 조커가 만든 환상인가? 1980년대 미국 정신병원의 평균 오진율이 40%에 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질문은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피 묻은 발자국과 미소는 현실과 광기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며 영화의 핵심 주제를 완성합니다.